전환사채를 발행했지만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204원에 해당하는 또 많은 물량을 확보했죠. 이것은 바로 즉시 매도가 가능하고 요것은 1년 후에 매도가 가능하지만 이게 이제 2024년 9월 12일에 발행한 전환사채입니다. 어쨌든 지금 정도의 주가만 유지해 주더라도 이 전환사채를 인수해간 세력은 전혀 손해볼 게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입니다. 작전주의 일반적인 흐름은 먼저 최대주주 변경, 그리고 전환사채, 유상증자를 발행한 이후에 신사업을 추진하며 그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이런 일반적인 흐름인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것은 일반적인 흐름일 뿐이며 다양한 변형된 패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작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왜 주주배정 유상증자냐? 이 전환사채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1년 후에 매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전을 설계할 때 전환사채나 제3자 유상증자를 발행한 이후에 이제 주가를 계속 누릅니다. 전환사채 말씀드렸죠? 전환사채는 리픽싱 기능이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해야 자신들의 물량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억의 전환사채가 있으면 주당 만원의 가격에 100만 주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전환가액을 리픽싱 하게 됩니다. 리픽싱이란 무엇이냐? 이 현재 가격에 맞춰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액을 낮추거나 올리는 것인데요. 만약에 주가가 한 80% 하락을 해서 전환가액이 2,000원으로 조정되었다고 가정해보면 전환사채 금액은 똑같이 100억이기 때문에 100억에 맞춰주기 위해서는 2,000원짜리 주식이 500만 주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00억이라는 전환사채를 맞춰주기 위해서 주당 전환가액이 2,000원이 되면 주식수는 그에 반비례해서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환사채는 작전주에서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치트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자신들의 보유 물량이 합법적으로 2배, 3배, 막 5배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나마 요즘은 바뀐 것이 뭐냐면 옛날에는 리픽싱 조항이 이 전환가액을 아래로만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작전주로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현재는 리픽싱 조항이 바뀌어서 주가가 하락하면 그에 맞춰서 리픽싱을 하지만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그에 맞춰서 전환가액 역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전환사채를 처음 발행할 때 전환가액이 10,000원이었다고 하면 주가가 하락을 해서 리픽싱을 통해 전환가액을 낮추게 되죠. 그런데 다시 주가가 오르면 리픽싱을 통해서 또 전환가액을 다시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최고 올릴 수 있는 가격은 처음 발행했을 당시의 가격, 즉 이 10,000원에 해당하는 가격까지만 오를 수 있고 그 이상 주가가 더 오르게 되면 더 이상의 리픽싱 상향은 없습니다. 최대가 처음 발행했을 때의 전환가액까지만 리픽싱이 상향 가능합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변형된 패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또 전환사채와 3자 배정 유상증자의 단점, 1년 후에 매도가 가능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그러면 오늘은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신사업 추진 그리고 차익 실현,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란 무엇이냐? 주주에게 돈을 빌리는 행위입니다. 주주들은 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들 입장에서 이거 주가가 과연 오를까? 괜히 유상증자 받아봤자 더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는 이러한 유상증자에 섣불리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력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주가가 막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합니다. 이게 왜 사용되느냐? 주주배정 유상증자는요, 바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서 여기서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이 금액보다 10%에서 또는 30% 할인된 가격에 유상증자를 하기 마련입니다. 즉 현재가보다 더 싸게 물량을 모을 수 있는 기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했는데 주주들이 이제 참여를 안 합니다.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실권주가 발생하면서 이 실권주를 다시 공모해서 아무에게나 팔 수 있습니다.
이 실권주를 바로 세력들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주가가 막 하락을 해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했는데 여기서 주주들이 참여를 안 해서 실권주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실권주 역시 세력들이 가져갑니다. 그만큼 최대한 물량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거의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물량을 모으기 위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만 할 수도 있지만 먼저 전환사채를 발행한 이후에 주가를 마구 떨어뜨리면서 리픽싱을 합니다. 물량을 최대한 모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량을 더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사업 추진 이후에 주가는 빠바방 하고 오르는 것이 또 작전주의 이런 변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살펴본 기업은 최대 주주 변경 이후 주주 배정 유상증자, 그러면서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주가가 빠바방 올랐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그리고 9월 11일에 최대 주주가 변경됐죠. 이후에 제2회차 전환사채권을 발행했죠. 이 전환사채권을 살펴보면 40억이네요. 운영자금 40억을 3%의 이율로 발행합니다. 표면 이자율은 분기별 이자고요. 만기 이자율은 기간이 다 지난 이후에 사채 만기일에 지급하는 이자입니다. 한 주당 전환가액은 1981원. 자, 그리고 시가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을 보니까 최대 500원까지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전환가액이 1981원인데 500원까지 조정을 한다. 이 말은 주가가 막 4분의 1 토막이 나도 이 세력들은 리픽싱 조항을 통해서 자신들의 물량을 더 늘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00원짜리가 500원이 된다. 그러면 거의 주식 물량은 4배 정도 물량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러나 이후 계속 정정되고 있죠. 정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상증자를 발행하면서 전환가액이 1981원이었는데 1204원으로 강제 리픽싱을 합니다. 원래 보유 물량은 201만 9182주였는데 1204원으로 리픽싱이 되면서 332만 2259주에 달하는 물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리픽싱이 되니까 이렇게 물량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죠. 대신에 유상증자를 발행하면서 최저 조정가액도 1387원이었는데 843원으로 낮춰줍니다. 즉 이 전환사채를 가져간 세력은 현재 1204원의 전환가액 그리고 332만 2259주의 물량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최저 조정가액은 843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해가지고 최대 주주가 바뀌자마자 전환사채도 발행하고 이렇게 주주 배정 유상증자도 실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날짜가 9월 25일이죠. 자, 9월 25일이면 이때쯤이거든요.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적자 기업입니다. 주가가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과연 유상증자를 참여를 할까요? 자, 이 유상증자 물량은 1204원에 986만 8409주. 엄청난 물량이죠. 이렇게 발행될 예정이고요. 당시 가격이 1,500원이니까 1,200원이면 상당히 싸게 물량을 매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상당히 싸게 물량을 더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최종 확정 가액은 1,204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작전주의 일반적인 흐름에서 변경된 패턴, 최대주주 변경 이후 전환사채 발행하죠. 그 다음에 3자 배정 유상증자 말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전환사채도 있고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도 함께 실시한 기업이네요. 이 전환사채는 1204원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전환사채였죠. 주주 배정 유상증자까지 끝났습니다. 이게 권리락, 즉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이제 끝났고요. 자, 이제 모든 세팅이 끝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불과 1,500원이었던 주식이 약 얼마입니까? 7,000원이 넘었습니다. 고점은 11,000원까지 찍었네요. 거의 10배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자, 보시면 유상증자 물량이 이때 나왔습니다. 즉 여기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받아간 물량은 이때 상장이 가능한데요. 최고점에서 못 팔았다고 하더라도 이때면은 얼마입니까?
자, 이때면은 약 7,000원 부근이니까 4배 이상의 주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렇게 꼭지에서 팔면 금감원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중에 조금씩 팔거나 내려가는 중에 조금씩 파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유상증자를 받으면 이 세력들 이제 서서히 팔기 시작하겠죠. 또 올렸다가 팔고, 여기서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는 이제 모르죠. 이게 서서히 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데서 팔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시키면서 여기서 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력 마음입니다. 게다가 아까 전환사채가 1204원이었죠. 이게 9월이었으니까 이제 2025년 9월 12일이 되면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1204원이니까 현재 가격에 팔기만 해도 이 전환사채 역시 엄청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요즘 발행하는 전환사채들은 리피싱 조항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하면 전환가액을 이에 맞춰서 리피싱 해주고, 주가가 상승하면 다시 이에 맞춰서 리피싱을 상향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발행할 때는 약 1,900원 부근의 전환사채였는데 나중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전환가액이 낮춰졌죠. 이 말은 리피싱을 아무리 해봤자 최대 1,204원까지만 상향이 가능합니다. 아래로는 843원이지만 현재로서는 주가를 이렇게 누르면서 물량을 모을 필요가 없겠죠. 처음에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1,900원 부근이었습니다. 그래서 리피싱을 통해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전환가액을 아래로 조정하면서 물량을 모을 수 있어도 다시 주가가 오르게 되면 또 리피싱을 통해 이 1,900원 부근까지 전환가액이 다시 상향 조정됩니다. 그러나 이번 패턴은 전환사채를 발행했지만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204원에 해당하는 또 많은 물량을 확보했죠. 이것은 바로 즉시 매도가 가능하고, 이것은 1년 후에 매도가 가능하지만 이게 이제 2024년 9월 12일에 발행한 전환사채입니다. 어쨌든 지금 정도의 주가만 유지해 주더라도 이 전환사채를 인수해간 세력은 전혀 손해볼 게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오른 이유가 있겠죠? 이 주주총회 결과를 보겠습니다.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있죠. 2차전지, 또 무인항공기, 수많은 신사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주가가 이렇게 오른 것은 아까 나왔던 2차전지, 드론 이런 것으로 주가가 오른 것은 또 아닙니다. 전혀 엉뚱한 재료와 묶이면서 이렇게 올랐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세력들은 어차피 이런 전환사채나 이런 유상증자로 자신들의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신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언론에다가 어떻게 흘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기들이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요. 정관에서는 2차전지, 드론을 하겠다고 했지만 언론에다가 우리 이거 새로 합니다 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주가가 빠바방 하고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변경된 패턴, 최대 주주가 변경된 이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발행한 이후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차익 실현하는 이러한 패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바로 매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발행했던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도 강제로 낮춰주는, 아래로 낮춰주면서 더 물량을 모으게 해주는 그러한 장점도 있죠. 자, 원래는 이렇게 전환사채를 통해서 리피싱을 하며 물량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작전주의 전형적인 방식이었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은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변동돼서 사용됩니다. 우선은 이것이 정석이고요. 참고로 이렇게 작전주의 흐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작전주에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작전주를 분석해서 한탕 해먹으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종목이 이런 작전주의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다면 얼른 매도해서 빠져나가시길 바랍니다. 잘못하다가 고점에서 물려서 약 80% 이상의 주가 하락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투자자는 지금 나오는 화면의 오른쪽 위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